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어유 뉴스 김용열이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보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저도 잘 보고 있는데요. 참 유익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글이 바로 이 아침마다 지혜 중 하나예요. 특히 시니어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상식을 좀 뒤집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보통 살 빼려면 칼로리부터 줄여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왜 나이가 들수록 칼로리 숫자 세는 것보다 인슐린 반응,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분께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좀 실질적인 지혜 오늘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영국 보건부에서는 뭐 하루 50칼로리만 줄여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토스트 먹는 대신에 아보카도를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딱 듣고 보면 좀 갸우뚱해요. 왜냐면 아보카도도 사실 칼로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좀 싶거든요.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 의문이 사실은 핵심을 딱 짚고 계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칼로리 숫자 그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 몸이 그 음식을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떤 호르몬 반응, 특히 인슐린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아보카도에 있는 그 건강한 지방은요,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토스트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공하면서 섬유질이나 좋은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간 탄수화물. 이런 건 혈당을 아주 그냥 빠르게 확 높여요. 그럼 우리 몸은 이걸 빨리 낮추려고 인슐린을 막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아, 인슐린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게 문제군요. 저는 그냥 혈당 조절하는 좋은 호르몬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음, 물론 인슐린은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과잉 분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인슐린 별명이 지방저장 스위치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혈당을 우리 세포 에너지원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쓰고 남은 포도당 있잖아요. 그걸 전부 지방으로 저장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200칼로리를 먹어도 토스트처럼 인슐린을 확 끌어올리는 음식은 지방 저장 버튼을 문어 누르는 셈이고요. 아보카도처럼 인슐린 반응이 낮은 음식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적은 거죠.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인슐린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이게 생기기 쉬운데 그런 시니어분들한테는 이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칼로리 줄이는 데만 막 집중하는 건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무작정 굶거나 아니면 그냥 확 적게 먹으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혹시 뭐 몸이 방어적으로 변화하거나 그러나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요,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아주 강해서 갑자기 에너지 공급이 확 줄잖아요. 그럼 이걸 위기 상황으로 딱 인식하고 비상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아끼려고 신진대사율은 뚝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에너지를 더 얻으려고 배고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어휴, 결국엔 뭐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지고 살은 잘 안 빠지면서 배고픔만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이야,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덜 먹어야지 하는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니요. 그럼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에서는 이 인슐린 조절, 이걸 위해서 어떤 좀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좀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요? 네, 닉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그 김 편집장님 글에서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 식단의 변화예요. 식빵이나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말고요. 달걀 아니면 견과류, 채소 같은 단백질하고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면서 포만감은 오래가고 또 시니어분들께 정말 중요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아침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군요. 그럼 활동이나 운동은요? 보통 식후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식사 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게 추천돼요. 뭐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아주 간단한 활동이라도 식전에 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 후에 들어오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기보다는 에너지원으로 더 잘 쓰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하군요. 아, 생각지도 못했네요. 혹시 좀 피해야 할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특히 뭐 음료수 같은 거요. 달달한 거. 아, 네.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보셨어요. 설탕 첨가된 음료, 특히 그 액상과당 들어간 음료 있잖아요.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흡수가 어찌나 빠른지 인슐린 수치를 그야말로 수직 상승시키고요.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나 뭐 달달한 커피 대신에 그냥 물, 아니면 설탕 없는 차, 레몬 띄운 물, 블랙커피 이런 걸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아예 그냥 끊어야 하나요? 한국인은 또 밥심인데 밥 없이 살기 어렵잖아요. 하하하, 그렇죠. 무조건 끊기보다는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나 현미,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양은 좀 조절하면서 이런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쭉 들어보니까요. 그 하루 50칼로리 줄이기는 어쩌면 그냥 시작을 위한 작은 계기 정도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식단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탄수화물 위주에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중심으로요. 아, 우리 몸을 그냥 단순한 칼로리 계산기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호르몬 오케스트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정말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건강관리의 핵심이 단순히 숫자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인슐린이라는 이 지휘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뭐 아침 식사 선택, 운동 타이밍, 음료 습관 같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혈당과 체중 안정에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도 이제 칼로리 앱 들여다보는 대신에 내 몸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그런 스마트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인슐린 반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뭐 체중 조절을 넘어서서요? 시니어분들의 일상적인 활력 수준이나 아니면 뭐 기억력, 더 나아가서 다른 만성질환의 예방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청취자분께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